송강사 중으로서 말사 주지가라면 성을 냅니다. 왜 나를 가라고 하냐고. 딴 절은 말사 주지 못 가서 응? 애 닫고 그 가기 위해서 그냥 현황이 되고 중상모략하고 돈을 쓰고 이러는데 그 절은 말사 주지가라면 안 가요. 오히려 말사 주지가라면 금방 싸고 도망가 버리 딴 선방으로. 왜 그러냐? 옛날식입니다. 그게. 말사 주지가면 그 절에 머슴이라 이거예요. 내가 머슴 노릇하냐? 그 대신 말사 주지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송강사에서 늙어 죽습니다. 그럼 노신내 되면 노신내를 극진히 받더라요. 극진히 받더라요. 별로 이름도 없고 현찮은 노장님이지만 노장님만 딱 그냥 늙으시면은 아래 사람들이 기막히게 받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애써서 이 말사 가서 주지하냐 말이요. 응? 아, 큰집 와서 대접받고, 응? 뭐다 이 삼해성은 말을 끝없고 이 젊은 스님들이 참 노심 받드는데 뭐라고 나가서 고생하냐 말이요. 말사 주지 가면 아, 고향 줬으면 내가 고향도 해야 하고, 아, 부모가 없으면 내가 가서 나무도 해와야 하고, 얼마나 괴롭냐 말이요. 그러니까 말사 주지 가는 것은 이건 벌 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벌 줘. 그 이 노신들이 탁자 밑에 앉아서 젊은 사람도 앉아서 고향 때 같은 거 말 안 들으면 너 이놈 저놈 자식 좀 말사로 보내라 이러거든. 말사 가서 고생 좀 하라 이거입니다. 그러니 송강사 10년은 말사 주지가라면 성을 냅니다. 제가 그 2년 반 동안 있을 때 제 옆에 계룡스님이라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계룡노심이 계세요. 그니까 이 나가서 이제 주지를 먹고 이 보성 그 벌교 거기 그 동화사 주지를 했는데 내내 그 벌교 동화사가 천태성 사찰입니다. 대각국사가 와서 계시고 대각국사가 그 계신 덕으로 그 경판도 좀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다 썩어내버렸어요. 가보니까. 예. 그 절 주지하면서 제가 화엄사 했을 적에 화엄사 말사니까 화엄사에 자주 오셔요. 화엄사 종불사를 하는데 또 그 스님 오셔갖고 스님 우리도 뭐 많이는 못 오지만은 화주책 하나 주시오 그래요. 아, 세상이 말사해서 그래요. 아, 우리도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 그때 한 돈 100만 원 해왔어요. 예, 그 어려운 노장님이 말도 잘 못하고 내성적인 양반이 해왔어. 아유, 본사에서 이거 큰 불사하는데 우리가 말면 되느냐고. 그게 송강사식이에요. 송강사는 상하가 그렇게 단결을 해요. 서로가 유해해요. 말사 주지가라면서 그렇게 질색을 하고. 아, 그러더니만은 그니까, 아, 송강사 같은 뚝 계셔요. 아, 노스님 그 동화서 어째서? 아이고, 내가 머슴살 좀 해시면 말죠. 뭐 평생 오면 되겠어. 난 그거 내버리고 왔어, 그래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주지가고 자기는 왔어요. 왔는데 그냥 특별히 이력번장만도 아니고, 삼선원장만도 아니고, 연봉 자른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도 노심 받으면 기가 막혀요. 그 총림 회의를 임회라고 하잖아요. 임회에 가면요. 아, 노스님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그 스님이 한동안 해요, 그냥. 앉아 계시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누가 이 얘기하면, 아이고, 그게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그게, 예, 표 한 표예요, 그게 한 표. 그거를 그냥 받들어 버려. 별로 의견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하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이고, 그게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그거로는 큰 대접을 받아요. 네, 송강사가 참 장점이 있다. 어른을 받드는 거, 말사 주지 안 가는 거. 그게 뭐냐? 바로 승풍입니다. 예, 정말 승보사찰다운 좋은 풍속이에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대요. 예. 예, 말사 주지가라면 실색을 하고, 큰절만 있으려고 그러고, 큰절에서 치더지 공부하려고 그러고, 말사 가면 공부 못하는 게. 그러니까 말 안 듣고 잘못 온 사람이 있어요. 저놈 녀석 저기 말사 보내라. 이랬었거든. 말사만 가라면 그냥 따끔하게 놀래고, 예. 또 하나, 통도사에 제가 계산년 겨울에 선방에서 한철 지냈는데 구화 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구만. 요즘에 사람들은 당최 공부를 안 한다고. 이력을 볼 생각은. 이력 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6.25 때인데. 갈 곳이 없는데. 그때 이제 운호 스님을 모셨어요. 자운 스님이. 그래서 이제 그 감로당에서 이제 운호 스님이 그때 능엄경을 하는데 아주 사람 그런다고. 우리는 말이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력을 마치고 포기사를 보낼 적에는 치문을 다시 봤다. 그래요. 이력을 마치고 포기사를 내보내려면은 치문을 다시 본다. 치문에서 그 3권, 상주가 3권입니다, 원래. 치문 3권을 똑 떼야만이 보낸다는 거예요. 이력을 보면 옛날 얼마 봅니까? 10년 봅니다. 또 치문을 상주가 보려면 1년이나 2년 안 걸리겠습니까? 치문을 봐야만이 보낸다는 거예요. 왜냐? 말사에 가면 해이해져서 중무도를 못 온다는 게요. 치문에서 다시 정신 차려갖고 참중노를 하는 거예요. 난 또 통도사서 또 그런 걸 봤네요. 그러니 이력 종장이 말사가지요. 이 현찬상 가지도 못합니다. 포기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문을 꼭 다시 한번 열람하고 비로소 보낸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스님들을 애낍니다. 요즘은 머리만 깎고 주먹만 쐬면 주지 맞습니다. 돈만 한 뭉텅이 집어주면 주지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꾸리 이 모양이죠. 지금 우리 한국 불교를 움직이는 중진들 누굽니까? 참 정화태 중되었습니다. 정화태 누굽니까? 깡패 중들이에요.
그냥 적당히 머리 깎아 쓴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다 큰 스님들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짓들이 상자 가르칠 생각 않고 주먹만 갖고 그 클럽만 갖고 움직이고 맨날 그런 짓만 합니다. 예, 예. 그래도 큰 스님은 큰 스님이거든. 이거 세태가 지금 현재 중진한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커야 이 뭐 한국 불교가 되지요, 안 되지요. 이게 흡사 나는 그래요. 고려 말기 때 돈 많아 갖고 타락했던 불교 그때를 우리가 연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안 되려면 어떻게 하냐? 교육에 투자해요, 교육에. 근데 교육에 투자한 절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해요. 일제 때는요. 일제 때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31번산 주지 회의록이 아까 불교지의 실입니다. 거기에 글을 보면 있습니다. 대본산에서는 선언과 강원을 의무적으로 할 것. 예, 대본산에서는. 그랬는데 그때 반대하는 데가 한 군데 있었대요. 우리 노스님이 그 주지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대요. 고원사서 반대했답니다. 우리는 워낙 재산이 없어서 선원이나 강원 하나 하라면 해도 둘은 못 오겠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고원사는 강원이 없습니다. 선원은 있어요. 선원은 아까 적당히 몇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으면 되는데 강원은 돈이 좀 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책도 사줘야 하고 물도 사줘야 하고. 예, 그래서 선원을 했대요. 근데 일대 때 강원은요. 자기 은사심한테 쌀을 타고 갑니다. 한 달에 서말 쌀을 타가지고 와요. 쌀 가지고 쌀 내면 밥을 주고 쌀 안 내면 밥을 안 줍니다. 그 패가 다 있습니다. 쭉 패. 그때 쌀 내면 도 주고. 돈 떨어지면 이제 또 이제 쌀 떨어지면 또 이제 자기가 탁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은사심한테 타든지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고은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걸 못했대요. 예. 그래서 고은사만 제하고 나머지는 선방 강원을 의무적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예. 강원 몇 개입니까? 선원 몇 개입니까? 대본산 지금 강원 선원 앉는 데가 꽉 찼습니다. 이러고도 대본산 주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큰일 났네요. 고려 말 때처럼 무슨 철퇴를 내리든지 무슨 수가 나야지 이거. 그렇다고 재산이 없습니까? 지금 관광지 수입이라 해서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거 가지면 강원 하나 운영할 수 있어요. 선빵 더 수 있어요. 안 해요. 여기 이 핑계 대핑계 안 합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가면 정치했어요. 정치했어요. 제가 이 부산 범어사에 이 금정 불교대회라고 있어요. 이 신도들 가르치는 대학. 불교사 마지막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네들 믿고 여러분들 불교 신자 되지 마시오. 스님네들이 전부 지금 다 멍들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스님네 따라서 이 불교 믿지 말고 이 부처님의 정법, 이 경전 보고 따라서시오. 그래야지 스님네 따라서 했다는 여러분들 잘못되면 저 동타지옥이요. 내가 그랬더니 깜짝보다 놀래대요. 사실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그거 피부로 느끼기란 말이요. 이럴수록에 고려 불교를 우리가 항상 명상해야 합니다. 고려는 그렇게 국가에서 도와줬건만은 스님네들이 이 재정적으로 비대해갖고 전부 타락해버려요. 큰일 났죠. 이게 이제 고려에 가서는 많이 해도 저는 남들은 뭐라고 몰라도 고려 별종이다, 이 조계 별종이라고까지 해서 딴 걸로 했다고 하지만은 아무튼 보조국사를 우리가 높이 평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쓰러져가는 이 불교를 다시 일으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시면 정예결산문, 수선 뭡니까? 이 수선사기 먹고 이 보조 어록본 많죠. 이게 전부 이 중들한테 공부 잘하라는 얘기거든. 그렇게 경각심을 주고. 이 보조국사가 이 일생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황해도 서흥 사람이거든. 어머니가 늦게까지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어 갖고는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아들을 타고 다니는데 그래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기 이제 가서 빌어서 부처님, 제가 아들을 하나만 낳아주시면, 아들 낳으면 제가 이 칠거지약에서 벗어나니까 아들만 하나 낳아주시면 그때는 부처님 제자를 만들겠습니다. 그 아들 한번 낳았다고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어. 아, 그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꾀죄죄 이 말라갖고 당장 밥 젖도 잘 안 먹고 빼빼 말아서 안 커. 그러게 어머니 아버지가 의논합니다. 아이고 이건 내 탓인갑소. 어머니가. 왜요? 아들만 낳으면 부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안 바치고 우리가 데리고 시게 말하는갑소. 절로 보냅시다. 그래서 절로 보냅니다. 보조국사가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키는 끄다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중대 갖고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중대에서 차츰차츰 이제 회복을 한 거죠. 그런데 할 수 없이 그냥 중을 보냅니다. 중을 보냈더니 그렇게 훌륭한 스님이 돼요. 보조국사. 예, 처음 출발 같으면 참 무섭죠. 그런데 이 창평 청량사죠. 그게 거기서 이제 화엄론을 봅니다. 예, 화엄론. 화엄론 보고 거기서 정말 한번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 다음에 육조장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그것은 깨달았다면, 자꾸 깨달았다면 견성을 우리가 연상합니다만 견성은 깨달음이 아니고
불교에 대한 발심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아까 거저함을 거쳐서 송강사의 이제 수우인가 수긴가 그 제자가 그이가 이제 가서 이제 총도감을 맡아서 지금 이제 중창을 합니다. 이제 자기 스님을 모시려고. 그때 뭡니까 저기 상무주로 옮깁니다. 이제 가까운 데로 간다고. 그래 이제 거기까지 아까 그 엄묘국사도 따라가요. 상무지에 갔는데 상무지에서 대어록을 봅니다. 그러니 그때는 이미 고승으로서 지금 뭐 천하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고승인데 그 참선을 여기에 대어록을 봐요. 서장을 봐요. 여러분들 다 서장 보시죠. 응? 설은 일용 응연체도 없고 행주자와 어묵동체도 없지만은 행주자와 어묵동 일용 응연체를 여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여의지 말고 참고하라 뭐 그렇게 나오죠. 그 대목에서 대오를 한다고 그래요. 서장을 보다 깨쳐요 그이가. 서장을 보다가. 네. 어떤 분들은 도노 돈수다 도노 점수다 이렇게 따지고 어쩌고 하지만 아무튼 서장을 보는 순간 크게 깨칩니다. 그래가지고 그이가 나중에 이 만년에 열반하신 무렵에 절효를 짓습니다. 절효는 화엄론 절효도 썼지만은 절효는 경의 결산문이다 원돈 성물론이다 다 중간에 한 거고 마지막 작품이 절효입니다. 법집 절효 병사기 그겁니다.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아까 이 귀봉 종밀 같은 걸 대단히 숭배하고 하택 신회를 숭배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게 이제 이 보조국사의 선 사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아까 같이 도노 점수다 점수 도노다 자꾸 뭐 도노 돈수가 아니다 뭐 육족선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분에게는 그분 나름으로 명백한 입각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도노했다는 것은 따져보면 숙생에 쭉 닦아가지고 금세 가서 도는 것이지 점점 닦았던 것이 없이 도노가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파랑이 지금 풍랑이 조금 이 태평양의 불적에 큰 바다의 불적에 파도가 친다 이 말이야. 풍랑이 딱 그쳤다. 파도가 금방 그치느냐? 점차로 그치는 것 아니냐? 도노했다고 금방 우리 업보가 다 없어지느냐? 점차로 없어지는 거다. 점차로 없어지는 그 작업이 뭐냐? 그게 점점점 닦는 것이 아니야. 도노 위에 점수가 아니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얼마나 명백합니까? 예. 어떻든지 이 보조국사를 평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또 여기에 우리가 하나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 스님을 보세요. 이련 스님도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이 가지사문의 종사지요. 예. 만년에 저기 경상북도 뭡니까? 그 인각사에 내려가서 그걸 중창을 하시고 거기서 구산선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꺼져가려는 등불이 참 희미해서 볼 수가 없는 때입니다. 모든 추세가 천태정으로 가고 안 그러면 뭐다 게을러지고 재산에 팔려서 뭐다 그냥 흥청망청하고 이럴 때 이 이련 선사가 이제 국조이죠. 국조는 국사입니다. 온 나라에서 우리가 국사했는데 네 놈들 속국에서 무슨 국사냐 국사라고 하지 말아라. 그 영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전이라고 이름을 고쳐요. 온 나라의 그 강압에 의해서 이제 국전이라고 고치죠. 국전이 국사입니다. 이제 국전이 몇 분 있죠. 이 복각국전도 있고 또 몇 있죠. 그게 이제 그때 그 시대입니다. 온 나라의 입김이 셌을 때 이제 국전이라고 이뤘습니다. 국전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만년에 이제 글로 내려가셔갖고 그 중간에는 이제 국전으로서 그렇게 이제 크게 이바지도 많이 하고 아까 같이 삼국유사 하느라고 지느라고 답사 다 하시고 어려운 행을 다 끝내시고 이제 인각사에 돌아가셔서 마지막 작업을 뭘 합니까? 구산선회를 합니다. 구산선회. 구산선문이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선회를 하자 이거죠. 예. 여기에 바로 구산선회가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이 보조국사가 이 정의 결사문하고 그와 같은 참 비중이 있을 만한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비문에 보면은 보조국사의 제자가 된 것처럼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조국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선사가 원사 보조했다. 멀리 보조 법을 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생의 행적을 보면 보조국사에게 그게 갈 양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산선문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가지산문이 없어진 거 아니고 가지산문은 가지산문대로 정확하니 큰 법맥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구태하고 갔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글자 갖고 시비를 합니다. 지금도 그 시비를 해요. 그러나 보조에게 갈 리가 없습니다. 보조를 숭배를 했을지언정 갔을 리가 없어요. 네. 구산선에 하는 건 이건 꺼져가려는 이 구산선문을 다시 일으키려는 아주 몸부림이죠. 예. 아까 원흥하계 스님이 대각국사에게 가지 않고 끝까지 지지를 지킨 거. 그 다음에는 이분을 우리가 꽂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대감 탄현 선사가 그 대단한 스님인데 거기에 조계종이라는 말을 썼다. 이거는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 고려의 말기에 해당됩니다만 그때는 이제 종이란 말을 여러 군데서 안 썼겠냐. 자은종이다. 또 자은종사도 아까 나오죠. 자은종이다, 조계종이다, 뭔 종이다, 뭔 종이다. 그 무렵부터 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기록이 없거든요. 우리가 보조국사를 자꾸 들먹거리면서 조계종 했다 하지만 조계종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람들이 조계 별종이라 하자 이렇게 이름 지은 거죠. 그것은 일제 때 권태경 스님이 뭐다들 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니까 저 진진욱 스님 제자의 저 유명한 저 김영수라고 있습니다. 포광 그가 대단한 학자입니다. 포광 그리고 스님인데 이제 동대 교수도 해서 포광 선생 많이 그럽니다. 포광 선생하고 이 권태경 태경 스님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학자들이 모아갖고 조계종이라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이 태고종을 조계종이라 하자. 태고국사의 맥을 그렇게 하자 할 적에 이거 만든 겁니다. 그럼 보조국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아니다. 보조국사는 저기 사골산민인데 독자적인 이 정치를 그렇게 했으니까 조계 별종이라 하자. 그리고 구산선문을 갖다 조계종이라 하자. 그때 정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같이 이 금성문으로 딱 된 거는 대감 탄현이 처음이고요. 조계종 한 거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말까지 내려와 가지고서 고려 말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니 해도 이 태고 국사를 우리가 안 꼽을 수가 없습니다. 태고 나옹. 예. 이분들이 마지막 정말 횃불을 든 이제 스님네들이죠. 예, 태고 국사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법상종이나 저런 스님네들 한번 살펴봅시다. 법상종이 이제 그 나중에 자은종이라 했다고 했죠. 거기다 훌륭한 고생이 많이 납니다. 법상종도. 예. 첫째, 세소 정현 국사. 그래도 이제 문종 때 왕사 국사를 했습니다. 예. 그니까 이제 법상종 아주 대단한 정현, 소정자, 어지른자 정현 스님인데, 이가 세소국사, 국사의 이제 시호를 받았죠. 또, 지광국사, 혜린, 이런 스님도 대단한 스님입니다. 예. 법상종 종지를 가지고 아무튼 일세를 풍미했던 스님들. 또, 해덕왕사, 해소 스님이라고 이제 소현 스님이죠. 해덕왕사, 소현 스님. 국직은 이런 분들이 그때 나갔고, 그 아까 이 천태종 또 선종 그런 틈막에서 법상종을 굳건히 지킨 스님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보좌국종 해영 그이는 오교부 승통을 했어요. 오교부 승통이라는 것은 교종의 승통입니다. 아까 오교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오교부 승통이니까 교종을 통합한 승통입니다. 이 법상종 종사가 오교부 승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오교부 승통을 보면 오교가 그때까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죠. 그게 오교부 승통이니까 1228년부터 1294년 그러니까 1294년 그때인데 그러니까 이 고려 중기에서 이제 말기로 들어가는 때죠. 그때 오교부 승통을 했으니까 오교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네요. 그 다음에 자정국전 미수 그때도 이제 이 아까 보각국전처럼 국전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제 한시대니까요. 예, 이 원날에서 국사란 말을 못 쓰게니까 국전 그렇습니다. 자정국전 그 미수 이런 분도 대단히 이 저수를 많이 했어요. 92권의 저수를 낸겼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냥 많이 남지 않은 게 좀 안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법상종 종사로서 90여 권의 이 저수를 낸겼다는 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공해원이라고 해원 바다해자 이 둥그러져 해원 선사인데 해원 스님도 이제 원나라로 가가지고 무종제의 존신을 받고 거기서 살다가 29년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대단히 대접을 받고 우리나라의 스님이 원나라에 가서 정말 왕사국사의 대접을 받고 산 스님이 바로 이 해원 스님입니다. 이렇고 아까 그 원묘국사의 계통에 참 재미있는 스님네가 둘이 있네요. 하늘천자 이날인자 천인이라는 스님이 둘이 있어요. 예, 천인이라는 스님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홍동돼 갖고 어떤 천인이냐 이렇게 되죠. 하나는 원묘국사의 제자고 하나는 증손수상장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천이 있는데 그 천책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천책. 그게도 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손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책이라는 스님이 원묘국사가 아까 그 보조국사하고 선을 같이 했다고 그랬죠. 그 천책 스님은 분명히 아까 법화 참을 하고 그렇게 이 왕생정토를 발언하고 하던 스님인데 이분이 선문을 지었네요. 선문보장록이라고요. 예, 선문보장록을 지었어요. 선문보장록하고 또 뭡니까? 몇 개 지었죠? 선문보장록하고 천책 스님이. 그러니 이 법화종
천태종 스님이 종사가 이 선문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가 이 끝까지 그렇게 이 깨끗이 중로 잘했고, 요즘은 지금 거기에 지금 무슨 광산 개발로 그 좋은 데가 없었는데, 용혈암이라고, 용용자, 바위혈자, 구멍혈자, 용혈암이라고, 만덕산 백년사에서 대은사 쪽으로 가다가 보면 있습니다. 요즘은 거기 한참 지금 뭡니까, 그냥 광산 개발이 돼갖고 그게 다 지금 없어져 갑니다. 없어져 가는데 그걸 누가 하나 들먹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두 천인 스님이 다 거기서 열반하셔요. 거기 계시고. 예,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제 그때의 역사에 보니까 화엄사 사지에 이 천척스님이 나오더만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기 용연하면서는 들으면 하늘의 음악이 들린대요. 거기도 그렇게 신성한 곳이에요. 아주 터가 세고 억세고 그러는데, 그 두 스님이 거기 계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선문보장록을 지어요. 예. 선문보장록, 또 뭡니까, 선문강요, 선문보장록이 3권, 선문강요가 3공, 그 다음에 전홍록이라고, 이거는 아마 자기네 이 선사심자들, 훌륭한 심자들의 기록인 것 같아요. 전홍록이라고 있습니다. 전홍록도 이 4권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문보장록이나 선문강요는 분명히 이 선가의 책인데, 그걸 천태종사가 지었다는 거, 이건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 이제 이분이 왜 이 화엄사에 남느냐 하면, 화엄사에 잠시 와서 계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엄사 사제기를 쓴 그 정만훈 스님이, 그 스님은 그 양력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대요. 용일암에 계시다가 거기서 열반하셨는데, 용일암에 그 신성스러운 얘기를 써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기억하네요. 이렇게 선문강요나 이 선문보장록은 분명히 선종 것인데 왜 했느냐? 아까 말씀 것 같이 이 천태종이라는 것은 선교 융합의 종교다. 융합의 종이다. 그 사람들은 그걸 강요합니다. 그렇다고 선을 못 얻을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선문 강요 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곧 선을 했다는 또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천태종처럼 선교 융합의 종파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이제 자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천태종 사도는 맨 마지막에 의선이라고, 수남의선이라고, 수남이라는 호를 나중에 받았는데, 수남의선이라는 스님이 마지막에 이 등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이 고려 말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렇게 많은 이 법상종 종사, 또한 이 천태종 종사, 선종 종사, 여러분들이 고려를 이어왔지만은, 아까 말씀과 같이 너무 기복불개에 빠져갖고, 국가에 매달려서 그들이 정말 진가를 발휘를 못해요. 고려불교는 그래서 정말 망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래갖고 이 스님들은 전부 토지가 많아가지고 토지에 그냥 얽매갖고, 보통 스님들은 공부를 않고 전부 토지 관리하다가 아까 같이 그런 비행들도 타락성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고려 전기불교는 보족사 때까지 해서 이제 전기불교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없어지고, 말기에 가서는 아까 같이 볼만한 스님네는 대감탄년 이후로는 누굽니까? 이 태고국사, 나홍선사, 백운선사, 백운선사 있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려 불교를 장식하게 되네요. 자, 오늘 이제 고려 앞뒤의 불교는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고려 불교를 전기 후기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그냥 앞뒤를 그냥 연대로 봐서는 행소스러운 얘기네요. 어제 맞들인 대문이 그 진각국사 해심의 염송입니다. 대개의 경우 선문도 그렇고 교학도 그렇습니다만은, 선문은 더구나 이 중국 찬술이지 한국 찬술은 거의 참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선문 염송 이제 30권을 편찬했다는 것은 우리 정말 이 구산 선문 통틀어서 한국이 정말 자랑이죠. 물론 이제 중국에는 연송과 비슷한 글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마 취사 선택해갖고 좋은 것만 줄여서 했겠지만, 연송을 저술함으로써 한국 불교의 선학계 이 선을 체면에 살렸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 중에 가군선사가 있어요. 가군선사가 둘입니다. 이 진각국사의 제자의 가군선사, 또 한 번은 구곡가군이라고
화남 혼수 선사의 법을 이었다고 하는 그 가군선사 둘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가군선사 듣기는 화남 혼수 선사 가군선사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더 이렇게 여러 전적을 찾아보니까 이 진각국사에게도 가군선사가 있어요. 그분이 염송설화 스승이 편집하신 그 염송에 대한 또 이제 주석서죠. 또 30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염송과 염송설화 합해서 도합 60권이죠. 종래 옛날에 이 10년간 강원에서 헐적이란 염송과 염송설화를 다 봤대요. 저희 노신도 그 염송도 있고 염송설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염송도 다 못 보니까 뭐 설화까지 이제 여기다 있지만 아무튼 그 염송도 또한 그 장하지만은 그 설화 이게 또 참 주석서 없으면 다 이해 못할 만큼 아주 참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이 사자 간에 좋은 작품을 남겨놓고 가셨다. 저 전라남도 화엄사 그 구례인데 구례 그 섬진강 건너편 오산에 사성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성암. 거기는 사성 그러면 이제 처음 창건하신 화엄사 창건하신 연기조사, 그 다음에 원효대사, 그 다음에 도성국사, 그 다음에 바로 이 진각국사. 그래서 사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분 서인이 계셨다는 것이죠. 예, 오산인데 거기가 그 사성암의 그 저형 얘기가 진각국사가 거기서 염송을 쓰셨대요. 거기는 산 꼭대기 물도 아주 귀하고 바람도 세요. 올라가면 꼭 제비집까지 달랑 그 바위 밑에 집 하나가 있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그 부엌으로 들어가서 이 암벽을 보면은 아주 멋진 마애불상이 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도성국사가 손톱으로 그랬다고 그래요. 손톱으로. 예. 어떻게 그랬든지 아무튼 도성국사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있고 거기서 한 3마장 그냥 될까요? 2마장이나 될까요? 3마장 될까요? 거기서 쭉 타고 저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옛날 선사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는 그 천연굴이 있습니다. 천연굴.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 굴 안에 것을 못 봤어. 나중에 다녀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안에 그 후라시 가지고 왔으면 그 비첩하시면 그 선사시대 문자가 있는데 봤느냐 이래요. 그건 저는 그걸 못 봤네요. 거기 선사시대.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산 높은 데 석굴이 있는데 그게 선사시대 굴이냐 얘기했더니 옛날에는 정말 이 아직 우리 사람이 미개했을 적에는 물이 거기까지 찼대요. 물이. 그래서 바로 그 물가라는 게요. 그리고 그 물가에 그 동굴에서 살았는데 그게 점점 물이 빠져서 섬진강이 되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평야가 되고 한 거지. 옛날엔 거기가 물이 찼다.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물이 찬 것을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보면 몇 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사람이 살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하거든요. 거기는 그 선사시대에 무슨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봤네요. 근데 도선국사의 본비가 150년 돌아가신 지 150년 후에 최유청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우리 신불자죠. 그분이 썼는데 원래 그 박인범이라는 대문장가에게 부탁해서 그 초를 해놓은 걸 갖다가 그걸 비석에 옮기지 못했어요. 비석에 못 새겼어요. 근데 그걸 대본으로서 최유청이 다시 썼어요. 그게 이제 도성국사의 처음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리산 구령에서 신인을 만나서 그 음양 천문 지리서를 배우지 않겠느냐. 이것도 중생을 교화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좋은 방편이다. 불행에게 수긍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불행에게 수긍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촌 앞에 강변으로 나오느라. 그래서 이제 이 도성국사가 거기서 내려갑니다. 구령이라면 지금 어디냐 구구제라고 얘기합니다. 반야봉하고 묘봉이라는 토끼제하고 그 사이 거기입니다. 내내 뱀사골로 내려가는 그 거기입니다. 거기 또 벽송령을 갖다가 구구제라고 한다고 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거기입니다. 근데 그때 이 도성국사가 금강굴이라는 석굴이 있었거든요. 예, 고려 때는 그때는 철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금강굴이고 그 철굴에 계실 적에 이 이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 도성국사가 수레하기를 지리산 주인이신 문수보살이다. 문수보살에게 이제 그런 제의를 받아서 사도천을 내려갔어요. 사도천은 화엄사를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 네 거리죠. 삼거리죠. 거기서 화동 쪽으로 한 1km만 내려가면 그 한쪽으로 있는 동네가 사도천입니다. 지금도 사도천이 있어요. 사도천 강변하면 지금도 그 강변 그대로 있고 바로 그 용소가 있고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용소에다 배를 대고 화엄사 보물을 다 가져가고 불질렀다는 바로 그 용소입니다. 그 용소 건너편이 바로 그 강변이에요. 거기서 이제 산천의 역수는 형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쳐줘서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는 또 이제 화엄사에 올라가서 그걸 등서를 해요. 자기가 낮에 배운 걸. 낮에는 가서 그 배우고 밤에는 올라와서 촛불 아래서 그 등서해갖고 그걸 연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바로 아까 그 선사시대 구를 거기서 했다고 그래요. 예, 그때 굴에 가서는 그 선사시대 구를 대단히 아주 소중히들 여깁니다. 노인네들 말 들어보니. 바로 그 도성국사가 문수보살에게 시인에게 들었던 그 산천 역순의 온갖 이 지리학을 거기서 이제 연구했다고 그래요. 근데 민영기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도 이 불교 학자지요. 연세대 교수로 계시고 지금은 이제 늙으셔서 은퇴하셔갖고 어디 명예 교수로 계실 겁니다. 그 민영기 교수가 그 전에 한번 그 글을 발표했더만요. 화엄사는 도성국사의 창건이다. 신라 때 창건이 아니다. 이제 그 이후로 도성국사가 토굴에서 살짝 연기를 피우고 살았다 해서 연기조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연기 나무 떼면 불 연기 나는 연기 연자 그 그림의 연자 일어났기 때문에 연기조사를 한다. 그 보면 화엄사는 역사가 도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도성 그 본비에 보면 낮에는 가서 이 산천 역순을 그걸 섬진강 강변에서 배워갖고 밤에는 화엄사에 올라가서 그걸 갖다가 등서했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화엄사를 어떻게 자기가 지어갖고 거기서 등서하냐 말이요. 또 그 본비에 보면 15세에 화엄사 간단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비구계 간단에서 비구계를 받고 또 거기서 또 이 경을 보고 22살에 이제 거기서 이제 19살에 해체국사 자대 가서 22살에 견성해갖고 인가받고 그리고 이제 또 지리산에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 15세에 비우게 받고 또 거기서 이력을 보고 또 거기서 또 이제 해체국사 때 다녀와갖고 다시 또 지리산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화엄사가 그렇게 모체인데 화엄사를 갖다가 이 민영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동성국사 장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느 학술회 발표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만 민영 교수도 앉아있대요. 그 민영 교수라고는 말은 못하고 모 교수가 화엄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도저히 상식에 벗어난 얘기라고 했더니만은 중이 저렇게 학자를 까는 중도 있는가 이러더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냥 까버렸거든요. 근데 그 화엄사가 이제 그랬는데 참 이 어른이 여기 계셨구나 하고 그때는 이자행공이 계실 때는 그 근방에 뭐 이렇다는 학자는 전부 글로 모입니다. 청평산하고 개성하고 사실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비라 씨는 다 거기 와서 다 거쳐가야 선비고 선사라 하면 다 거기 또 거쳐가야 선사고 이래요. 그러니까 대감 타령 같으니까 거기 가서 제자 노릇 했겠죠. 그렇다고 제자라고 뭐 굳이 스님이 속인한테 뭐 이렇게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 손을 해서 거기가 견성했다 하니까 대단한 어른이거든요. 그 이제 원진국사 성형 그분은 훨씬 뒤의 인물인데 거기서 그 이자연공의 자취를 보고 그 감개무량해갖고 거기서 능엄경을 읽습니다. 능엄경 있다 그기가 또 거기서 견성을 해요. 그러니까 청평사는 능엄경과는 아주 인연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자연공도 능엄경 보고서 깨쳐서 능엄선이라는 말을 썼고 또 이 원진국사도 능엄선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거기서. 그거 보면 이제 그 능엄경에 어느 대목 갖고 능엄선이라고 하는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능엄선이라는 말이 처음 거기서 등장을 해요. 그 보면 이자연공이 아까 이 보조국사가 나오시기 전에 구산선문이 처음에 그 아까 전부 다 설명드렸죠. 2세, 3세 때 대단히 그 성했다고요. 그러고는 이제 자체가 조금 힘해지거든요. 정진국사 이후 보조국사 사이 그때입니다. 그때 이자연공이 나와서 선악기가 커다란 바람을 일으킵니다. 거기서 좋은 또 이 훌륭한 또 스님들도 많이 나오고 훌륭한 선비도 많이 나오고 그때는 국교가 불교니까
예, 나라에 출세했다는 선비는 이 불교 모르면 나가지도 못하고요. 이 불교 아는 또 이 선비들이 이장희공은 대단한 학자고, 예, 뭐 승속을 다 통틀어서 학자니까요. 또 차별생기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장희공의 이 능엄선이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규보라고 있죠. 예, 이규, 백운거사 이규보. 예, 그이는 그 소설도 쓰고 하니입니다. 문장이 대단합니다. 그때는 고종 때지요. 예. 근데 이규보 이 어른은 좀 선도하고, 아무튼 선우 대표입니다. 이자연은 다음에는 갑니다. 두 번째. 그리고 문장도 뛰어나고요. 예, 1200년대 고종 때지요. 바로 그때 고종 때 이 몽고의 침입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정치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또 그래갖고 아까 그 누굽니까, 저 무단 정치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냥 걸핏만 하면 갖다 죽여버려요. 그냥 걸핏만 하면 죽여버려. 예. 이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냥 자기는 말 안 듣고 죽이거든요. 그럴 때 이 이교보가 태어나갖고 어릴 때부터 천재로 그이도 그냥 소문이 나서 일찍 출사합니다. 일찍 출사해.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그냥 그 직을 내놓고 나오거든요.